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전문가의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인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박사님 그리고 밸류25에서 신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종목 배틀에 앞서서 먼저 종목 배틀 설명, 규칙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부 위클리 종목 배틀은 일주일 동안에 두 분의 전문가들의 수익률을 겨루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현재가로 매수가 되고요. 일주일 동안에 수익률을 겨루게 되는데요. 다음 주 출연 전날까지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두 종목을 겨루게 되겠습니다. 이기신 패널 분께서는 그 다음 주에 한 종목을 더 가지고 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분은 두 종목을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고 지신 한 분은 한 종목을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두 종목을 제시하신 분의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만큼 승리를 거두는 분이 더 유리한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화면 통해 만나봅니다. 예, 먼저 배 박사님께서는 키스코 홀딩스를 들고 나오셨고요. 심기원 연구원님은 좀 전에 저희가 또 상담이 들어왔었던 종목이네요. 컴투스를 말씀하셨습니다. 키스코 홀딩스부터 매수가를 정해 보겠습니다. 키스코 홀딩스는 현재 어제보다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격은 49,150원이네요. 어제보다는 1.3% 정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49,150원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신기원 연구원님의 위클리 종목 보겠습니다. 컴투스인데요. 12,55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12,550원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2.4%나 오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배 박사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키스코 홀딩스가 과연 어떤 종목이길래 한 주 동안의 수익률이 좋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키스코 홀딩스라면 지주회사 격인 거죠? 자회사를 영흥철강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홀딩스라는 이름만 들어봐도 이제 지주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지주회사들이 굉장히 그 자산 재부각 가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개의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철강, 환영철강, 영흥철강, 그리고 대흥산업 이렇게 4개의 철강 쪽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그런 이제 철강 업종들이 중국의 수혜주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상승한 반면에 그런 상승한 반면에 이 종목은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거의 없었고 오늘도 하락을 해서 매수하기 아주 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적은 그런 종목으로 보여서 갖고 왔고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유보율을 먼저 보면 회사가 어느 정도 좋은 거 알 수 있는데 유보율이 한 2,500% 엄청나게 좋은 회사고 단기 순이익이 매년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꾸준하게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차입 경영을 실시를 하고 있고 자회사의 실적도 굉장히 요번에 이제 호재로 나오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면으로 굉장히 좋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5월 25일 같은 경우는 4만 원 초반대에서 가격이 크게 안 오르고 있다가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6만 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 거기에 한 50% 정도 5만 원 선까지 조정을 보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각광을 받게 된다면은 6만 원 선까지 그냥 쉽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서 키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키스코 홀딩스 손절가는 어느 정도 정해보면 좋을까요? 예, 그 아래로는 내려가기 어렵지만 어쨌든 45,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정해보고요. 예. 목표 주가는 6만 원 정도를 정해보는데 다음 주에는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마 6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종목인데 신한지주 같은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잘 모르는 종목이지만 수익률이 많이 나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배 박사님, 예. 보통 한 주 동안의 수익률이 좋으려면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어야 되고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수급이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요. 키스코홀딩스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주가 흐름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 주 동안의 수익률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도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 회사 내용이 굉장히 우려한 회사일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순간에 그 각광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붙으면은 거의 뭐 한 5%, 3% 정도가 아니고 10% 내지 20% 정도는 쉽게 이렇게 탄력을 받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제철 제강주들이 오늘 이제 지수가 한 15포인트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지수가 당분간 1,800을 넘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끝없이 하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크게
크게 고점을 못 놓고 그 횡보할 이런 시기에 당연히 이런 이제 특히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와 서울식품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연일 상한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배당주가 한번 이제 시세 이 탄력을 받듯이 이런 종목 제철주이면서 지주회사 두 가지 이런 그 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받는다면 뭐 오늘 꼭 다시 받고 급등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안에 한 번은 각광을 받으면은 한 20% 정도는 쉽게 이렇게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배 박사님의 위클리 종목입니다. 키스코 홀딩스를 봤는데요. 자회사인 영흥철강의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936억 원 규모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하죠. 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의 컴투스 보겠습니다. 컴투스는 오늘 장에서도 강한 종목이고요. 자, 어떤 이유로 들고 나오셨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 업체 중에서 2위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컴투스가 단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이제 실적 부진과 또 아이폰 출시 연기 그리고 이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런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단기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컴투스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이런 악재가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먼저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개정안 부분은 이 다른 뭐 개정안도 많겠지만은 특히 게임 법안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법안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 16일쯤에 이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스마트폰 사업은 육성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밀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요. 또 실적 부진에 대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또한 하반기에는 대작 게임들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실적 향상에 또한 주목을 해보아야 할 것이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락에 따른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이 되는 거고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만원대에 정확하게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모멘텀으로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유도 있고 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13,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15,000원, 16,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번 주 만약에 만원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손절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절가는 만원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자, 심기현 연구원님의 종목 컴투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애플의 앱을 겨냥한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컴투스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심기현 연구원님께 여쭐게요. 오늘 배 박사님이 갖고 나오신 키스코 홀딩스 일주일 동안의 흐름 괜찮을까요? 예, 먼저 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급락하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다른 쪽에 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은 잘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은 예.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견제를 하고 계시네요. 심기현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배 박사님, 예. 심기현 연구원님께서 최근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컴투스를 들고 나오셨거든요. 모바일 예. 게임 전문 업체 어떻게 보세요? 예, 차트 흐름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급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제가 예. 어렸을 때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테트리스를 만든 회사 바로 컴투스더라고요. 이슈도 그래요? 맞고, 예, 네. 이슈도 맞고 테마도 맞고 그리고 정부 육성책도 맞고 해서 맞아 떨어져서 아마 흐름이 맞으면은 상승 탄력이 그 앞에 고점에 한 2만 선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종목도 아마 심기현 연구원이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배 박사님께서는 데일리와 위클리 모두 심기현 연구원님께서 이기실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전문가님께서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을 주셨던 종목 다시 한번 매수가를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배 박사님께서 오늘 키스코 홀딩스를 말씀하셨죠. 49,150원에 매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9,000원 정도에 오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키스코 홀딩스의 흐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의 컴투스 보겠습니다. 12,5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12,500원. 역시 매수한 가격보다는 소폭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만약에 전문가의 위클리 종목 배틀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꼭 손절가와 목표가를 잘 적어두셨다가 장중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닉네임, 재미있는 닉네임 먼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배 박사님께 두 종목 드리겠습니다. 성호전자와 남선 알미늄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호전자는 0648님께서 사셨는데요. 2,385원에 60% 갖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한다고 문자에 남기셨고요.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싸네요. 850원짜리 주식입니다. 20% 갖고 계시고요. 2089님께서 사셨습니다. 850원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진단 부탁드린다고 주셨네요. 두 종목 보겠습니다. 예,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물량을 6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고요. 예. 약간 부담이 많이 되시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콘덴서 부분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그 성호전자.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차트 잠깐 먼저 보면서 일단 수급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그 8월 달 이후에 사마 콘덴서라든가 이런 이제 콘덴서 업종 테마가 불면서 굉장히 시장적으로 이제 각광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3,850원이면 거의 고점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이제 고점 대비 한 2,000선까지 거의 한 고점 대비로는 한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지가 않고 그리고 낙폭이 추가로 낙폭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콘덴서 업체 쪽으로 테마가 일고 바람이 불면은 크게 하락은 않겠지만 아까 보이는 종목과 같이 한 50% 정도 저점과 고점 한 중간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쪽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요. 매수 단가 한번 10% 정도 상승을 하면은 2,300원까지 상승은 가능해 보이는데요. 회사 내용도 이제 콘덴서 업계 1위고 LED라든가 아니면 하이브리드 카 쪽으로 콘덴서 쪽으로 이제 납품한다고 그래서 시장 이목을 또 집중 받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은 22,300원 본전 정도 매수한 단가 정도가 오면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 매수할 때 이렇게 이미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쌍 고점을 두 번 찍을 때는 너무 오래 끌고 가시지 마시고 한 5% 정도에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횡보할 때 이럴 때 매수하는 식으로 고점 정도에서 물리신다면 5% 정도의 손절을 보시면 분명히 다시 바닥선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손해가 크게 나진 않고 2,300원 정도는 다시 한번 올 그런 종목이니까요. 2,300원 정도의 정리를 하는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선 알미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선 알미늄은 이제 알미늄 샤시 업체 이런 대표적인 이제 알미늄 샤시 업체인데 그 부동산 경기와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알미늄 그 판매가 굉장히 부진해 있는 상태인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50원이라는 가격이면은 아마 굉장히 그 950원, 3월달 내지 한 4월달 이때쯤부터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최저 550원까지 바닥을 찍고 길게 가지고 가시는 분 같은데 이제 너무 손절가라든가 어느 정도는 흐름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회사 내용도 아마 안 보고 들어가신 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회사 내용이 좋지가 않습니다. 유보율이 마이너스 11%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2009년도에는 한 25억 정도 흑자를 기록했지만은 전년도와 전전년도는 전부 적자를 기록해 있는 상태이고 최근 들어서 9월 7일 날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의 10% 이상 급등을 한 이유는 전기차 쪽으로 진출한다고 그래서 전기차의 지주회사로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한번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크게 이런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은 회사 내용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크게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이제 매수한 단가 7,600원이면 매수한 단가보다는 약간 손실인데 이 정도 선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 매수하신 게 거의 한 금년도 초반쯤 되신 것 같은데요. 꽤 오랜 시간을 잘 기다리셨는데 760원까지 올라와 있지만 이 가격대에서 일단 손절하고 나오는 게 더 알맞겠다. 기업의 내용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께 두 종목 드립니다. 한국전력과 포스코 ICT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전력을 사신 분은 주식바람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셨습니다. 32,300원에 30% 갖고 계신데요. 저가만 찍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고요. 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1343님께서 보내셨는데 비중이 100%, 매수가는 없습니다. 일단 비중은 100% 갖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 그리고 향후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전력부터 볼게요. 3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뉴스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에 해당하는 대형 우량주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이제 축 업종은 역시 전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기요금 인상이 되면은 한국전력에는 이제 호재이지만은 사실 전기요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물가 상승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는데 전기요금은 그거보다 못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적자 구조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무작정 올릴 수 없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악화가 주요 요인이지만은 또 하나 주요 요인은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전력 자체적으로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종목이지만은 이 외국인 매도세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나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경기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형주들을 이제 매도하면서 한국전력 또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뚜렷한 증가세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한국전력 또한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이 그 한국전력의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물량을 한 30% 정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거세게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매수 잡으셔갖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있을 때 다시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전력 봤고요. 이번에는 포스코 ICT 보겠습니다. 이분의 비중이 100%라고 하셨는데 매수가는 없으시고요. 예, 포스코 ICT는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이제 포스코가 한 7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포스코 계열사입니다. 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이 포스코 ICT는 포스코의 녹색 사업에 있어갖고 가장 최선봉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포스코는 지난달 이제 포스코 패밀리 전략 펀드라는 이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포스코에서 한 700억 정도 출자를 하고 나머지 계열사에서 한 300억 정도 출자를 해서 한 1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 펀드가 투입되는 사업은 이제 신성장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녹색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재 산업 같은 신성장 사업에 투자가 할 목적이기 때문에 포스코 ICT가 이제 투자될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한 후 지금 10,000원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10,000원에서 11,000원 부분에는 상당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 이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비중이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수익 기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물량은 이번에 정리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50% 정도 비중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 박사님 그리고 밸류25에서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종목들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대1 맞춤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에 자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